네? 뭐라고요? What? 자율주행 사망사고요? 그럼 어떡해요? 도로교통공단 소식을 제대로 알려주는 코알라 TV. 오늘은 도로교통공단의 대단한 인재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자율주행연구처 허은학원 수석연구원님과 경상북도 지부 안전교육부 나승철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듣기로는 되게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 경북 구미에서 왔습니다. 구미에서 네, 여기까지. 예, 사투리가 좀 느껴지나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3시간 정도 걸려서 KTX 타고 왔습니다. 또 3시간 걸리셔서 아, 예, 아마도. 네. 잘하겠습니다. 예. 저 연구원님은 어디서 오셨는지. 저는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집에서 바로 왔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에도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볼 수 있는 기술력은 지금 자율주행 레벨 3단계 또는 4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단계라고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 원래는 운전 자동화 단계라고 해서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만든 정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0단계부터 해서 5단계까지 있습니다. 0단계, 1단계, 2단계는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자 보조 지원 시스템이라고 통상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 이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각종 언론이나 뭐 유튜버나 해서 자율주행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자율주행은 3단계부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도로 환경에서 사전에 설정된 특정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시스템한테 운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구역을 벗어난다던가 조건이 안 맞는 경우 다시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제어권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운전자한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 그러니까 전방주시는 하시되 손에서 핸들을 놓고 발에서 브레이크하고 엑셀레이터를 안 밟으셔도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4단계는 이제 그것들을 시스템이 한정된 영역 내에서 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단계는 그 한정된 영역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시스템이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기술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차종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차종 내에서도 그러한 단계들이 여러 개가 구축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차가 레벨 4단계 자율주행 차인데 요 지역 내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요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아니면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 한계 영역을 벗어나서 사람이 운전을 하던가 레벨 3단계로 넘어가서 사람이 운전을 하던가 아니면 시스템한테 원격 지원을 요청을 해서 원격에서 운전을 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5단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 5단계는 기술자분들, 그러니까 연구 영역에 계신 분들이나 기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성도를 그만큼 갖추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어쩌면 향후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서울에서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버스 자율주행은 몇 단계에 속하는 걸까요? 예, 기술적으로는 뭐 4단계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전자가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3단계 기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3은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레벨 3부터 자율주행 기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 주행 중 변수 감지 및 주행 제어를 시스템이 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상시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하는 제어권 전환 요청 시에는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해야 합니다. 즉,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지만 운전자는 언제든지 운전대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어권 전환이란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주행을 하다가
특정 상황에 운전자에게 수동운전을 요청하거나 또는 운전자의 위험인지 등으로 차량 제어권을 운전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미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들이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미 22년에 시험 운전자라고 해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미래교육처에서 2022년 11월에 국내 최초로 시험 운전자 분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11차례 그리고 약 200여 명 정도의 시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교육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시험 운전자라는 개념이 일반 운전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시험 운전자라는 게 이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특히 이제 연구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3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이 운전자를 시험 운전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계속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 택시라던가 네네. 자율주행 버스를 업체 소속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교육은 진행될 예정인 아마도 거죠?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해외에서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주행을 하다가 사망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해외에서는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초에 뭐 우버에서 났던 그 우버에서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여성분을 친 사고라던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제어를 못했던 것이 맞지만 책임은 결국 시험 운전자, 그 테스트 드라이버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나서 문제가 됐던 거는 4단계 자율주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로봇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GM 크루즈 차량이 주행하던 중에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다른 차에 의해서 충격을 하시고 그분이 이쪽 차량, 그러니까 GM 크루즈 차량 앞으로 왔는데 이분을 차로 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GM 크루즈는 해당 도시에서의 운행 승인이 취소가 됐고요. 정지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지가 됐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물론 기술적인 영역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은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본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분들 대상으로 또 이용하진 않지만 도로에서 공존하는 일반 운전자분들을 대상으로 약 3가지 차원 정도에서의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 면허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응시전 교통안전 교육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면허를 땄지만 취득을 했지만 문제가 생겨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신 분들, 즉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과는 별개로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험 운전자분들을 하는 교육 대상으로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VR을 이제 교육에서 좀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VR용 그런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교육에 좀 사용함으로써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걸맞는 세련된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은 역부족인 건가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발전을 해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보였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법 제도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승인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면허를 줄 것이냐, 또 차량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차로 이걸 어떻게 승인을 받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유엔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충분히 운전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제조사에서는 그건 교육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조사에서 그것을 교육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자율주행 기술을 보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거듭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바로 안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왜 그 교육이 인간 운전자에 대한 그렇죠. 교육이 필요하고 왜 여전히 우리가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연구원님께서도 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상용화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단계가 3단계라고 네. 또 꼽을 수 있고 이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인간 운전자에 의한 제어권 전환이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인적 요인이 중요하고 따라서 인간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우선이다. 예, 라고 예. 정답이 나오네요. 네,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듯 합니다. 여기서 도로교통공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오더라도 여전히 안전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에서는 물론이고 또 그 이후라도 인적 요인이 언제든지 개입할 여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도로교통공단이 뭐 교육이라던가 면허라던가 연구라던가 사고조사라던가 다방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의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 운전자에 대한 역할에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녀석이 새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영역이 이쪽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이제 경찰청에서 발표했던 추진 전략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말씀하신 교육 분야, 당연히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미래의 교통수단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평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과 시스템이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요. 시스템도 사람의 운전 행태에 따라서 동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사고와 관련돼서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율주행차는 모든 걸 데이터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고의 책임이 제조사한테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서 누가 사고를 낸 건지에 대한 것들을 또 분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저희 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교통상에서의 그러니까 도로 시설 말고 교통안전 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신호등도 있고요, 노면 표시도 있고 안전 표지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생겨야 되는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표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운영 지침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기준 검사, 또 최근에 인증센터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네요. 아, 예. 네. 해야 될 일이 점점 바빠지시겠어요? 다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발 빼려고 했는데. 도로교통공단 소식을 제대로 알려주는 코알라 TV. 자율주행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자율주행연구처 허낙원 수석연구원님과 경상북도지부 안전교육부 나승철 교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